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후지는 50 135 MK 시리즈 렌즈의 두 번째를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사실은 제가 아니고 이 스튜디오의 주인이 이 렌즈 두 개를 다 구입을 했어요. 저한테 속은 거죠. 뭐랄까요, 가르쳐 드리기 싫었던 렌즈 중에 하나인데, 누군가가 이것도 이제 리뷰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이렇게 리플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뭐 다루신 김에 적당히 간단하게 소개만 시켜드리고 이제 나가려고 그래요. 자, 후지논이라는 렌즈가 후지필름하고 같은 회사라는 사실을 제가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후지논에서 나온 이 시네마 줌 렌즈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쪽 줌 렌즈 가격은 보통 뭐 한 3천만 원, 비싼 건 7천, 8천 막 이렇게 나가는 무시무시한 렌즈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천만 원씩 가는 렌즈 만드는 회사랑 그리고 이 일반 그 아마추어용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가 같은 회사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분야가 너무 달라가지고 그 생각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어느 날 봤더니 그 두 개가 같은 회사라는 거 이제 세상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렌즈들을 만드는 회사에서 갑자기 요 MK라는 렌즈를 빵 하고 출시를 한 거예요. 이 렌즈의 가격은 대략 500만 원이 조금 넘어가요. 일반 포토용 렌즈하고 비교해 보면은 꽤나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지만 시네마 줌 렌즈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진짜 껌값인 것 같아요. 그 후지논에서 만드는 그 박스 렌즈가 있거든요. 그 텔레비전 뉴스 같은 거 찍는 거 보면 이렇게 잡고 막 앞에 이렇게 이만하고 네모난 렌즈도 있잖아요. 그런 거 막 1억 5천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렌즈들에 비해 가지고 500만 10만 원짜리 렌즈라면은 진짜 저렴하게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은 박스 안에 뭐 지금 남아 있는 거 없는데 뭐 있나요? 잠깐만 볼까요? 다 풀르고 나니까 깔끔하게 들어가 있긴 해요. 풀르고 나니까 뭐 안에 아무것도 안 남아 있고, 그러니까 이 박스는 옆으로 치워 놓고요. 렌즈를 앞쪽부터 살펴보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일 앞에 있는 거는 후드예요. 고무로 만든 후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보통 후드 그러면 후드로 끝이잖아요. 근데 이 후드에는 앞에 이렇게 나사산이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이 후드 앞에다가 필터를 꽂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이얼, 레버, 이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나사 꼭지를 이렇게 꽂아놓고 돌리면 이게 꽉 조여져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CPL이라든가 평광 필터를 딱 꽂았을 때 이걸 풀러가지고 이걸 회전시키면 후드 자체가 CPL 그 마운트처럼 작동을 하고, 그렇다고 이 안에 나사산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도 나사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후드 자체에도 그렇게 필터를 꽂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꼭 보면은 후드란 이름보다 일종의 매트박스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리고 앞쪽부터 요거는 82mm짜리 필터가 들어가요. 요즘 추세가 이제 2470 표준 렌즈들이 대부분의 이 82mm 필터를 사용하잖아요. 거의 비슷한 두께를 갖고 있는데 이 렌즈가 이렇게 길쭉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굉장히 얇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 67이나 77이나 그렇게 쓰겠지 했는데 쓱 보니까 82mm라고 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렇게 큰가 싶어가지고요. 바디 자체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중요한 부분 다 안에 금속으로 꽉 차 있으니까 커버만 플라스틱인 거예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무게가 상당히 가벼운 거죠. 자, 제일 앞에 이제 포커스 링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팔로우 포커스로 이제 포커스 링을 돌리고 있고, 앞쪽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숫자는 미터예요. 그리고 그 뒤에가 피트로 되어 있어요. 보통 시네마 렌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피트로 표시된 렌즈가 주로 사용이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터로 된 것보다 피트를 많이 쓰시고, 중고로 렌즈를 팔 때도 피트로 표기된 렌즈들이 잘 팔려 나가요. 미터로 된 거는 영화하는 사람들보다는 이제 DSLR로 홍보 찍으시는 분들이 많이 사가시는 편이죠. 그런데 얘는 앞에는 미터, 뒤에는 피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거를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링, 이 포커스 링하고 그 뒤에 줌 링이 있는데 그 사이의 링은 전체가 다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안에 뼈대랑 연결이 돼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렇게 액세서리를 붙일 수 있는 이 나사산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 아래쪽으로 렌즈 서포트가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렌즈 서포트인데 렌즈 서포트가 그 링에 달라붙어 있어요.
이 렌즈에서 무게를 지탱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이 금속으로 만들어진 이 링에다가 달라붙게 되는 거죠. 뭐 이 윗구멍은 사실은 이렇게 ENG 같은 거 이렇게 들면 이렇게 줌 서버로 누르면서 줌을 막 이렇게 전동식으로 움직이잖아요. 그 줌 서버가 와서 여기 달라붙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렌즈용 줌 서버는 아마 후지논에서는 안 만들지 싶어요.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 전동 팔로우처럼 여기 모터를 달아가지고 이 줌을 전동 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그 서드 파티 브랜드에서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좀 그런 게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 렌즈를 쓰기가 수월해지는데 이 렌즈에 해당 사항이 있는 카메라 중에서 가장 고급 카메라가 FS7 Mark II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슈퍼 35 전용으로 렌즈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 7이라든가 이번에 새로 나온 베니스라든가 그런 풀프레임 카메라에다 꽂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미지 서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카메라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이렇게 소니 쪽에서 이제 슈퍼 35 포맷이라고 부르기보다는 1.5 크롭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런 카메라들하고 아주 궁합이 잘 맞는 그런 렌즈라고 보셔야 되고 1.5 크롭 슈퍼 35 포맷을 가진 카메라 중에서 가장 고급 카메라가 FS7 Mark II니까 이 렌즈는 FS7 Mark II 전용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줌 레버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줌 레버가 아니군요. 이 줌링이 달려 있고 이 박스 안에 잘 뒤져보시면 이 줌 레버가 따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따로 들어있으니까 이걸 찾아가지고 여기다 꽂아 놓으시면 됩니다. 딴 데 놨다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기다 꼭 쓰세요. 포커스링은 조금 힘이 많이 안 들어가고 그 간격이 넓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훅훅 돌리면서 맞추게 되는데 줌링은 조금 더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줌을 이렇게 천천히 줌밍을 할 때라든가 이런 거 손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해볼만 하다 그런 생각 들어가니까요. 그런 거 있고요. 자, 그 뒤로 T2.9에서 22까지 조리개 링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T값하고 F값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죠. 말 나온 김에 이 일반적으로 많이 보실 수 있는 렌즈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렌즈가 뭐냐면 50mm 1.8 STM 캐논 렌즈예요. 그거하고 요거하고 같은 50mm 영역에 놓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조리개를 활짝 열 수는 없으니까 F4에 맞춰가지고 두 개 촬영한 이미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것만 비교하면 섭섭하니까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카메라에 달려있는 렌즈가 뭐냐면 캐논의 24-105 F4 ISL 렌즈 첫 번째 모델이에요. 요즘 새로 나온 두 번째 게 아니고 첫 번째 모델. 저는 가난하니까 옛날 거 씁니다. 그 렌즈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재밌는 게 이 렌즈는 줌링에 75mm가 표시되어 있는데 저 렌즈는 줌링에 70mm가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75mm랑 70mm를 표시할 수 없으니까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75mm에 맞춰 놓고 먼저 촬영을 하고 조리개는 5.6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렌즈로 그걸 보면서 맞춘 거예요. 범위를 비슷하게 조정을 한 다음에 조리개 저거는 F5.6 얘는 T5.6을 해가지고 두 개의 렌즈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는 뭐 그 데이터는 아직 큰 모니터에서 보질 못해가지고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렌즈가 더 비싸니까 뭔가 더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전에 다른 렌즈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 렌즈는 포커스가 같은 조리개에서 더 두껍게 맞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렌즈를 굉장히 재밌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망원 렌즈 같은 거 이렇게 쭉 찍어 보면은 이렇게 포커스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어디 가서 딱 맞아가지고 다음에 쑥 나가버리는데 포커스가 얘는 이렇게 해서 이 밖에서부터 굉장히 두껍게 맞아서 포커스가 맞아 있는 범위가 상당히 두껍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135mm까지 쭉 당겨가지고 아웃포커싱 탁 날려버리면 그러면 사람이 보통 이렇게 눈에 포커스가 맞으면 코가 날아가고 귓가부터 이렇게 뒤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이 핀이 굉장히 두꺼워서 코에서부터 이 뒤에까지 딱 떨어지더라고요. 다른 시네마 렌즈도 그런가 하고 이렇게 관심 있게 봤는데 다른 애들은 안 그런데 이 렌즈만의 그 특성인 것 같아요. 그거 뭐 저도 이 시네마 줌에 대한 데이터가 많은 사람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몇몇의 렌즈와 비교해 본 결과 얘는 포커스가 조금 더 두껍게 맞아 보이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시면 고개 쓸모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자, 조리개랑 뭐 딴 렌즈 비교까지 갔고요.
그리고 그 뒤에 마크로 레버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렌즈는 185가 조금 더 가깝죠. 근데 50 135 같은 경우엔 최단 촬영 거리가 120cm예요. 근데 120cm보다 조금 더 가깝게 이 마크로 레버를 딱 돌리면 포커스가 좀 더 들어가는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마크로 앞에 대문자 F, 소문자 F 이렇게 FF라고 써져 있는 이 레버가 있는데 이걸 풀러가지고 돌리면 이 마크로까지 같이 돌아가요. 저도 이거 정확하게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간혹 이 마크로 레버를 올리기 귀찮을 때는 이거를 풀러서 제가 돌려서 고정해 놓고 쓰거나 그런답니다.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소니 E 마운트 그 마운트가 달려붙어 있는 거죠. E 마운트. 이 렌즈는 소니 E 마운트하고 후지논이 뭐죠? X 마운트인가? 후지논 그 똑딱이 카메라에 들어가는 그 마운트 두 가지를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서드 파티 브랜드에서 이 뒤에 마운트를 드라이버로 풀러내고 마이크로 포서드 마운트를 부착할 수 있게 내놨더라고요. 그걸 붙이시면 마이크로 포서드에도 이 렌즈를 장착하실 수가 있어요. 참 후지논 마운트 말고 그냥 후지논에서 마이크로 포서드용으로 같이 뽑아내지 뭐하러 후지논을 만들었는지 저도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캐논용으로나 하나 만들어주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충 그렇습니다. 제가 제 소유의 렌즈가 아니어가지고 이걸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찍어본 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많이 보여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뭐 구할 수 있으면 샘플은 보여드리겠는데 힘들지 싶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렌즈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공개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쓰시는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반적인 렌즈가 돼버리니까 조금 머뭇거림이 있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비싼 장비들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500만 원대 두 개 합치면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이 들어가야 완성되는 렌즈 세트가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렴하지 않은 렌즈입니다. 그만큼 효과도 괜찮고 나오는 영상도 상당히 인상적인 영상을 뽑아내 주는 거죠. 근데 제가 FS7을 쓰고 있었으면 딴 거보다 먼저 이 렌즈를 구입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렌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필승.